좀 만성이 되는 경우도 종종이 아니라 점심에도 만석이 되고 많게는 뭐 3번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초저녁에 이렇게 한 번, 야구 끝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장사는 자기가 아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설계할 때 내가 알아야지만 설계가 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바쁘시겠지만 네네. 간단하게 사장님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저는 잠실 세내점 주인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완전 롯데월드? 그다음에 야구장 완전 근처에 있던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구장 좀 특수 지역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이 이제 들어와 있던데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인가요? 예, 여기가 뭐 오피스도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잠실에서 방이동과 잠실 세내는 만남 요충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술손님도 많고 낮에는 점심 손님도 제법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만성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종종이 아니라 점심에도 한 번 정도씩은 만석이 되고 많게는 뭐 3번까지 이렇게 회전이 되고 초저녁에 이렇게 한 번, 야구 끝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가는. 이렇게 그럼 사람이 많으면 네. 매출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매출이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여름이라 이 전골류가 주 메뉴이기 때문에 비수기 시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에서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비수기인데 9천에서 이렇게 네, 네.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메뉴가 유행을 안 타요. 비록 끓이는 그거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유행을 많이 안 타더라고요. 유행이라기보다는 계절? 그리고 메뉴 자체가 약간의 희소성이 좀 있어요. 된장 전골이랑 이 수육 전골은 정말 찾기가 어렵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수육 전골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매출이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오고 계신데 네. 사실 여기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상 네. 투자하신 비용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거리에 메인 거리에 있다 보니까 월세가 적진 않아요. 한 500, 600 정도. 아니요. 아니에요? 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증금은 2억이에요. 그리고 매출 자체가 받쳐주니까 뭐 월세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부담은 안 돼요. 다른 데에 비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좀 받쳐주니까 사장님은 부담이 원래 없죠. 음식 장사를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직장 생활을 27살 때부터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거를 근데 제가 목표가 50부터 자영업자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보면 끝이라는 있잖아요. 월급은. 퇴직도 있고 뭐 중간에 정리해고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50이 되면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하자. 더 늦으면은 내가 힘들고 그나마 좀 힘이 있을 때 좀 빠릇빠릇할 때 시작하자라는 게 이제 50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 플랜을 그렇게 짜갖고 준비를 했어요. 이 계획을 자체를. 그래서 작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찾다가 정말 많은 업체들을 만나봤어요. 왜냐면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그래서 정말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해보고 먹어도 보고 해서 결정한 게 옥된장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인테리어도 생각해야 되죠. 그런 비용은 다 준비하시면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이용하신 건가요? 네, 대출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장기 플랜이었기 때문에 돈도 좀 모으기도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 옥된장을 굳이 선택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일단 희소성이에요. 그냥 저희가 김치찌개집은 많아도 된장찌개 전문점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게 잠실 상권이다 보니까 여기가 먹자골목이에요. 정말 많은 업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제일 고려한 게 겹치지 말자. 여기 보면은 뭐 거리에 뭐나 보면은 뭐 고깃집 앞에 고깃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고려했던 게 겹치지 않는, 서로 싸우지 않는, 제살 깎아먹기 안 하는 그런 메뉴를 찾았고 그 다음에 또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원팩이라고 흔히 얘기했잖아요. 까서 나가는. 저는 그거는 뭐 맛은 균일하고 편할 수는 있지만 뭔가 음식이라는 건 사람이 손이 좀 타야 된다는 저만의 그냥 그런 게 있어갖고 근데 옥된장이 그래도 조리를 좀 손을 좀 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마다 맛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좀 된장이 저희가 이제 소스라 이렇게 전골이다 수육 육수예요. 냄새 나네요. 뭔가 이제 그러면은 숨겨진 비법 같은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요 두 가지가 거의 옥된장의 마법.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레시피는
음식이에요? 요거에 대한 레시피는 저도 몰라요. 이제 아롱사태인데 얘는 지금 이 고기는 본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원물이 와요. 원물이 와서 매일같이 저희가 삶아서 직접 다 쓸어서 보관을 해서 당일 이 작업한 거는 당일 소진하는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매일매일 하는 예, 이거는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원팩 개념이 아니라 다 조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그래도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지 음식은 맛있다라는 게 그냥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요게 또 제가 결정한 이유 중에 큰 이유를 차지를 하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투자한 금액도 있고 아직 이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했을 때는 한 얼마 정도씩 가져가고 계실까요? 2,500, 3,000 정도? 순수로 가져갔나요? 네, 월에. 맞네요, 엄청. 지금 아마 8월 달은 그래도 비수기라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 정도는 그러면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정도는 벌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도 최소한의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동네가 갖고 있는 뭐 또 특장점, 물론 이제 저도 이걸 시작하기 전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죠. 이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동네를 잘 알고, 그다음에 이 동네 최소한의 유동인구와 어떤 층들이 뭐 와서 하고 어떻게 소비를 하고 이런 거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라는 자신감은 좀 있었어요. 음식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준비한 게 얼마나 좀 저 1년이요.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네, 1년 동안 정말 만나서 미팅한 업체만 한 50군데죠. 네. 그리고 이 옥된장으로 확정을 했을 때도 전 매장 다 가본 것 같아요. 거의 서울에 있는 거. 그래서 뭐 정말로 어떤 상권에서는 어느 정도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상권에서는 이 정도의 느낌일 거라는 그 감을 잡았죠. 대표님 네. 근데 매장을 차리기 전에 거의 50개 가까이 비교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장사를 해봤을 때 네.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지금으로서는 선택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50개 업체 중에는 정말 고깃집도 있었고, 한식, 뭐 국밥집,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데를 해봤어요. 뭐 횟집도 그렇고, 이자카야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이 동네에 다 겹쳤어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메뉴마다 잘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독보적인 가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고깃집이면 어디, 뭐는 어디. 그래서 된장전골은 없거든요, 여기도. 그리고 이 수육을 베이스로 하는 요리집도 없고. 그래서 그 전략이 저는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리를 원래 아예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옥된장의 장점이 사람이 손이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손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만드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 미리 준비 과정만 해놓으면 저희가 조리 과정이 없어요. 다 전골 형식으로 안에서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끓여 먹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방에서의 그 어떤 화우를 사용한 조리 방식이 없어요. 전이나 뭐 몇 가지 음식을 빼고는. 그래서 초보자인 저도 접근하기가 쉬웠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네요, 이제. 네, 이제 뭐 7시가 다 돼가니까 저녁 장사 시작해야죠. 모둠 수육 전골이 들어왔어요. 시그니처인데 수육 전골은 이렇게 바닥에 미나리를 깔아주고. 미나리 취급하는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미나리 지금 정말 힘들어요. 미나리 값이 여름에 너무 더웠고, 그리고 여름에 비 오고 덥고 하면은 미나리 값이 지금 엄청 비쌉니다. 그렇다고 또 음식 값을 올릴 수 그럴 순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저희는 항상 8월만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1년을 내다보고 해야죠. 저거 말랑말랑한 거 저거는 네, 스지입니다. 스지 힘줄. 저희 베이스는 전부 다 소고기 베이스예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끓이면서 봐야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손님이 계속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예쁘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네. 국물은 남고 국물은 남지 않고요. 저희가 국물은 계속 리필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물로 술안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리필해 드시고, 고기가 다 떨어지면 저희가 사리가 좀 3가지가 있어요. 칼국수, 수제비, 당면, 이렇게 사리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시다가 고기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의 취향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네. 이게 메뉴 특성상 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반대로 또 된장 전골은 저녁에도 드셔서 식사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메뉴가 생소해서 그렇지 한번 드셔본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가 약간 컨셉이 그 집밥 컨셉이에요. 이 옥된장의 옥자가 집 옥자예요. 그래서 약간 집밥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컨셉입니다. 저희는 손님층은 되게 다양해요. 젊은 분부터 직장인들, 연세 있으신 분들, 다양하게 연령에 제한 없는. 그리고 아까 또 LG 팬이시라고. 야구장 바로 옆이라 LG가 이겨서 기분 좋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 서비스도 좀 가끔 내드리고 합니다. 진짜요? 네.
이제는 사장님께서 하나의 이제 매장의 대표로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정년을 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네.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장사는 자기가 아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 아는 동네에서. 일단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싼 데를 찾아다니고 좀 멀리 가고 뭐 내가 잘 모르는 동네에서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설계할 때 내가 알아야지만 설계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고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뭐니 해도 상권, 뭐 오피스 상권으로 갈 것인가, 뭐 주거 상권으로 갈 것인가, 이런 복합 상권으로 올 것인가. 그러니까 내 예산에 맞게 처음부터 뭐를 할 거는 나중에 얘기고 내가 어느 동네에서 어느 예산 갖고 어떤 상권에서 하겠다라는 상권 분석이 끝나면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 상권 뭐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그 상권의 유동 인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대충의 어느 정도의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도의 그 감을 갖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와 거기에 맞는 인력 세팅, 뭐 혼자 할 것인가 등등등등.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커피숍을 하고 싶다. 뭐 브랜드 커피숍을 할 거다. 그거 하나 차리는데도 1억이 넘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우리가 유명하다고 하는 프랜차이즈 2개 커피 다 미팅해봤어요. 3개 정도 돌려야지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직접 부딪혀 보시고 미팅을 해보고 저는 그 1년 동안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도 뭐 다녀오고 그리고 내가 잘해낼 수 있는 게 뭔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